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대출을 모르고 집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최대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2022년 보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실은 2021년에 바뀐 대출인데 2022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대출이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즘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서울이 뭐 40%, 40 플러스 20% 이렇게 해서 대출이 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이 너무 적다. 그래서 집을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서민 실수요자 조건 올해 2021년 7월 1일자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 한도가 최대 4억이에요. 일반적으로 9억까지 서울은 대출 한도가 40% 하면 3억 6천인데 최대 4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미래의 수요를 땡겨왔다. 이런 그게 더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안 사도 되는 세대들이 미리 너무 불안하니까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땡겨왔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그런 효과를 발생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집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있었나 싶거든요. 처음에 사회초년생들은 뭐 월세했다가 전세했다가 그냥 내가 여유가 되면 집을 사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다 필요 없고 집부터 사야 돼. 이런 약간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대출인데 그 대상이나 한도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규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서민 실수요자로 넘어갈 건데 서민 실수요자와 보금자리론이 뭐가 다르냐면 6억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6억을 초과하는 순간 보금자리론은 대출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보금자리론은 현재 주택가격 6억까지 매매가와 KB 시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6억이 넘으면 보금자리론으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인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금리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6억까지. 그리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조건은 KB 그 시세가 5억 이하인 경우에 보금자리론의 실수요자 조건과 일반 대출의 실수요자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엄청 헷갈릴 텐데 일단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6억 이하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소득 7천 이하만 해당이 된다. 물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소득 규정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택금융공사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정말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예전에는 3억이었는데 이제 3억 6천으로 좀 증액이 돼서 대출을 이용하기가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 미성년자가 3명인 가구 경우 이게 보금자리론의 계속이에요. 최대 이제 4억까지도 가능한데 아이 한 명당 뭐 소득에 따라 다 들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대출은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득과 부채 또 뭐 자녀 수, 뭐 집의 가격에 따라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개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금자리로는 대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요번에 이제 40년까지도 늘어났는데 이제 40년 뭐 고정금리 이러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용을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는 조금 내려가기는 해요. 10년이 뭐 15년보다 금리가 좀 싸거나 하긴 하는데 저희가 금리를 뭐 나는 10년을 갚을 수 있다 이러면 괜찮지만 너무 단기간에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 금액을 갚기에 허덕거려가지고 내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하고 기간은 잘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담보주택 구입을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많이 받는데 그 보금자리론을 받은 신청인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본권 담보주택에 전입을 해야 돼요. 보금자리론은 이제 원래 전입 조건이 있는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금자리론을 받고 내가 뭐 조금 이따 이사를 가겠다 이러면 보금자리론을 신청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에 이제 규정이 또 하나 바뀔 건데 그거는 뭐냐면 보금자리론은 원래 3년 후에 주택이 늘어났는지를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대출을 받고 3년 후에 집이 늘어났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뉴스에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싼 공사 자금을 이용을 하면서 갭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관계로 이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1년 후에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로 받을 거다. 그러면 나는 뭐 추가주택을 매수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계속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거면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세대주, 세대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은행 상품 중에 서민 실수요자를 이용하실 분들은 세대주로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9억 이하의 주택, 조정 지역은 8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그리고 소득 규정이 보금자리론보다는 훨씬 좀 높죠. 부합산 소득이 이제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인 경우는 1억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아무쪼록 많은 이용을 하시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출 한도는 여기서도 또 뭐 나누기가 나오는데 6억까지 투기 과열지구는 6억까지 60%, 그 다음에 9억까지는 50%, 그리고 조정 지역은 5억까지는 70%, 8억까지 60%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비율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최대는 이제 4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내가 대출 뭐 9억짜리를 사가지고 그 비율이 넘어도 4억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DTI는 60인데 문제는 저 DSR이 은행권이 40이에요. 그래서 DTI 60이 별 의미가 없어요. DSR 40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비은행권은 현재는 60인데 내년 2022년 1월부터 비은행권인 보험사도 50%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저 규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 실소유자인 경우에 가장 대출이 많이 나오는 집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억 8천짜리를 사면 돼요. 6억 8천짜리를 사면 최대 4억까지 나오고 6억 8천에서 9억까지 모두 4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값이 6억 8천이면 2억 8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율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도를 보니까 이게 일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반, 이제 보통 사람들 소득도 뭐 9천이 넘고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대출 한도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억 8,800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인 경우에 최대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4억 2천이지만 제가 4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4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많죠, 대출이. 2억 8,800하고 4억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조건 나왔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8억까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봤더니 5억 8,500짜리가 대출이 제일 활용하기가 좋은 주택 가격이더라고요. 최대 4억이 나오니까 5억 8,500에서 8억까지가 전부 4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구매할 때 아무래도 대출 비율이 좀 높아야 사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일반이라고 하죠. 조정대상 지역의 일반인들은 3억 6천 가능하고, 그리고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는 이제 4억까지 가능하다. 여기서의 소득 규정은 부부 합산 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혼이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소득으로 가능하겠지만,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부 합산해서 9천이 넘으면 서민 실소유자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혼인을 미루는 분들도 있고,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득 규정에 따라서 뭐 내가 집을 사고 결혼을 신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렇게 좀 바뀌는 규정이 있고요. 사실 이 서민 실소유자는 2021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2022년에도 가장 많이 이용할 대출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